경제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그 추석 연휴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터졌어요. 그리고 정말 끔찍하죠.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삐삐가 네. 한꺼번에 폭발해서 헤즈볼라가 타격을 입었고 그게 이스라엘이 한 일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뭐 이스라엘이 했다고 아직 뭐 공식 시인은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거나 또 뭐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9월 17일, 그러니까 한국은 한 그저께 밤 정도 됐는데 그때 현지 한 오후 3시 반경에 갑자기 레바논 전역에서 어마어마한 이 동시다발적인 폭발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가 폭발했나 봤더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삐삐. 지금 사실 뭐 삐삐 하면은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뭐 저나 뭐 수장님 같은 세대들이나 좀 기억하는 그 옛날 삐삐 요게 갑자기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삐삐는 문자는 보낼 수 있는데 그 전화를 받을 수는 없고. 그죠? 우리 그런 전화 거죠? 송신 기능은 없고 이제 문자만 삐빅 오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폭발로 인해서 사망자가 한 뭐 지금까지는 한 최소 12명 그리고 부상자가 한 3,000명에서 4,000명이 발생했고요. 그 중에서도 중상자가 거의 한 뭐 위독한 사람들이 4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역시 헤즈볼라 대원들이 주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에서 이 삐삐를 갖다가 연락 수단으로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던 거는 이게 단순히 사상자 숫자만 하면 요즘 뭐 이 중동 분쟁에서 약간 무감각해질 수 있는데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해요. 물론 뭐 일부 공개된 영상에서는 갑자기 뭐 이 시장에서 주머니에 있던 삐삐가 빵 터지면서 사람들이 그냥 나자빠지는 그런 영상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기도 나오네요. 네. 근데 저거는 그나마 온건해 갖고 공개된 정도이지. 저건 가방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이 다치시진 않으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건 그나마 온건한 건데 일부 뭐 텔레그램이나 약간 은밀한 데서 놔두는 거 보면은 정말 끔찍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삐삐가 울리면은 삐삐 하면서 이 신호음이 나거나 아니면 띡 하는 이 진동이 나면은 사람이 무슨 메시지가 왔지 하면서 우리도 스마트폰 보듯이 카톡 하면 이렇게 딱 보듯이 삐삐를 갖다 딱 봤는데 그 순간 뻥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편이 얼굴에 쏟아지면서 얼굴이 피범벅이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헤즈볼라 대원들이 평소에 이 우리 생활 공간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갑자기 뭐 옆에 있던 사람이 문자 메시지 보다가 막 좀 막 이런 말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막 얼굴이 그런 식으로 크게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손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옆에 있던 어린애들이 그냥 깜짝 놀래갖고 그냥 충격으로 나자빠지기도 하고 졸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네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바로 어젯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18일 또 오후에 한 번 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삐삐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무전기 있지 않습니까? 워키토키라고 하는 네네네. 이 무전기들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이것들을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는 헤즈볼라 대원들 중에는 당연히 이런 걸 뭐 역시 옆에 차고 있다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게 유통되고 있는 뭐 무전기 상점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무전기들을 또 차나 오토바이 같은데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데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차가 전소되기도 하고 오토바이가 전소되기도 하고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상점에서 이 진열대에서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요거는 그나마 사상자가 좀 적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소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2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이것도 450명 이상이 지금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게 그 정도입니다. 또 심지어 더 놀라운 거는 이게 그 전날 삐삐 사고로 사망한 헤즈볼라 대원 장례식장에서 또 이게 갑자기 터져갖고 또 거기에 운집한 사람들이 깍 하면서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가는 그런 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장례식장이니까 하긴 그 헤즈볼라에 관련된 사람의 장례식장이면 또 관련된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또 무전기나 이런 걸 갖고 있었을 있다가 수. 거기서 또 터지고 이틀에 걸쳐서 이런 사건들이 나니까 지금 레바논이 정말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렇겠네요. 레바논 정부에서는
이거 모든 가전기기가 다 위험하다. 이거 다 음. 지금 버려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아, 우리 주변에 이 들고 있는 스마트기기나 이런 그러게요. 것들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 그 공포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는데요? 헤즈볼라는 고사하고 뭐 국가 전체가 문제겠어요? 네, 레바논이 원래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몇 년 전에 그 폭발 사고 났지 않습니까? 항구에서 거대한 그 비료 더미들이 폭발하면서 베이루트 그 항구가 난리 난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워낙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피폐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이런 폭발 사고까지 동시다발적인 폭발 사고까지 나니까 정말 민심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삐삐가 이게 되게 작은 거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폭발시킨 거죠? 이거를 원격을 네. 폭발시켰다는 거잖아요. 네네. 저도 뭐 사실 이 삐삐가 이렇게까지 많이 지금 쓰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심지어 뭐 저는 삐삐가 그래도 지금 수준에선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나라도 2009년까지는 서비스 됐는데 그때 마지막 사업자가 이제 반납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히 퇴출이 됐죠. 그리고 지금 웬만한 저개발 국가들 가더라도 뭐 중국제 스마트폰이 대량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이런 셀룰러 폰들이 많이 보급이 돼갖고 거의 다 아프리카에서도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남아있다고 해서 저는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이 또 해킹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일반적인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킹을 잘해요. 아, 왜 우리 가끔 검찰에서 네. 아이폰 이 비밀번호 못 비밀번호 못 풀면은 풀어서. 그거 몰래 이상한 툴 갖고 와서 풀려는 시도하는데 그게 다 이스라엘에서 만든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스라엘 해킹 기술이? 네, 그 이스라엘 회사에서 만든 툴을 갖다가 이걸 해제를 시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핸드폰을 쓰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해킹에 안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이나 일반 폰들은 위치, GPS가 있으니까 이거 해킹 당하면은 우리 위치까지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다 해서 헤즈볼라 같은 데서는 이 삐삐를 갖다가 이 통신 수단으로 여전히 썼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원래 이게 그 이스라엘의 추적을 피하는 수단으로 이 헤즈볼라가 보급을 한 건데 이번에 이게 역이용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 삐삐가 제가 그 실물 사진들이 나온 걸 보니까 당연히 뭐 옛날 저희 쓸 때처럼 조그만 건 아니더라고요. 약간 좀 화면이 커졌어요. 아무래도 이게 좀 보기 편하게 네네. 문자들 많이 볼 수 있게 약간 그래도 한 아. 손바닥 반만한 정도는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기폭장치를 갖다가 잘 심은 모양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삐삐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헤즈볼라 관련된 분들은 맞을 가능성은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 장치를 해킹을 피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 일반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핸드폰을 썼을 것이고 헤즈볼라 대원들에게 이 삐삐가 지급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항상 이게 부수적인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헤즈볼라 대원이 우리 가족이라면은 그리고 뭐 한 가장이라고 하면은 뭐 아빠 삐삐를 아이가 갖고 놀다가 삐삐 이렇게 해갖고 아빠 이거 받으세요 했는데 뻥 터지는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실제로 있겠네요. 그래갖고 어린애들도 한 2명 정도 죽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 그런 그렇군요. 부수적인 피해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폭약을 그 안에 심은 건가요? 네, 이게 처음에 이틀 전에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게 어떻게 터질 수가 있냐는 것도 되게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특수한 이 신호를 발신해 갖고 핸드폰에는 다 요즘은 요 삐삐 같은 거에도 요즘은 다 충전지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열되게 만들어 갖고 배터리가 터지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배터리가 우리 일반적인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가 그렇게 쉽게 터지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요즘 뭐 전기차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터지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는 폭약이 아니면 이렇게 터질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실제로 폭발 영상들을 보니까 저 정도 파괴력은 약간이라도 폭약이 들어가 있어서 나온 겁니다. 아, 근데 수천 대에 한꺼번에 어떻게 폭약을 넣죠? 네, 그것도 굉장히 논쟁이었는데 그게 한 이틀 지나면서 좀 어느 정도 그림이 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걸 만든 이 삐삐를 이 생산하는 회사가 처음에는 대만 회사로 알려졌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죠. 네, 그래갖고
골드 아폴로라는 그런 대만의 회사인데 이 아무래도 대만이 아직도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많이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별걸 다 만들고 있네. 대만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삐삐가 왜 아직까지 만들고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특수한 수요도 있고 또 요즘 이 삐삐 회사들이 많이 주력하는 상품들이 우리 주변에도 사실 삐삐가 남아있더라고요. 뭐죠? 어디? 왜 식당 가시면은 네네. 식당이나 커피숍 가시면 진동벨 주잖아요. 주문한 네네. 다음에 아, 그게 삐삐인가요? 그 진동벨이 삐삐에 쓰는 그 통신 프로토콜 이런 규격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우리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공급되지 않는다 뿐이지 삐삐의 기술은 아직 그 우리 주변에 진동벨에 남아갖고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주력 제품은 주로 그런 업소용 진동벨인데 아직도 삐삐를 일부 공급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래서 야 대만에서 그러면은 대만이 이스라엘이랑 짜고서 이거 공급한 거야? 라는 얘기들이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 다음날 이 대만 업체에서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AR924라는 모델이라고 하는데 사장이 나와갖고 우리는 그거 절대 제조해서 수출한 적 없고 다만 헝가리에 있는 BAC라는 회사에 우리가 이 생산 라이선스를 준 적이 있다. 그래갖고 뭐 아무래도 유럽 총판 형식으로 해서 니들이 알아서 생산해서 팔아라고 해서 설계 도면 같은 거 줬겠죠.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이 BAC라는 회사는 도대체 뭐냐라고 막 추적을 해보니까 또 헝가리에서도 이거 BAC는 그냥 조사해 보면은 거기 홈페이지도 있었는데 주소를 보면 그냥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헝가리의 그 오르반 총리도 우리 헝가리에는 그런 제조시설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추적을 해갖고 뭐 이것도 몇 시간 전에 뉴욕타임스 같은 데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위장업체였다는 거죠. 직접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생산시설이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데 네. 아마 지금 사실 전 세계 정보기관들 사람들 만나보면은 다 무슨 기업체 맞아요. 이거 위장해 있어요. 명함 같은 거 받아보시면은.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이스라엘이 헝가리에다가 위장업체 만들어 놓고 대만 쪽에 생산 라이센스를 받아갖고 어디선가 이런 걸 자기들끼리 생산하고 있다가 헤즈볼라가 주문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헤즈볼라가 삐삐를 연락수단으로 쓰기 시작한 게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전면적으로 지금처럼 몇천 대 보급한 게 올해 초부터고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딱 헤즈볼라 주문을 받은 다음에 얘네들이 그 안에 이 폭약을 갖다가 몇 그램 정도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중 몇 그램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고성능 폭약은 요 몇 그램만 들어가도 이게 뻥 터지는 순간 그 폭음도 엄청나고 그 압력으로 저 삐삐가 산산이 깨져서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터진 무전기는요? 무전기는 이거는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의 아이콤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모델인데 이 아이콤은 물론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취미가 또 아마추어 무선이기 때문에 무전기 업계에서는 또 많이 알려진 업체입니다. 근데 이 모델이 2014년에 생산이 중단된 모델이에요. 구형 모델입니다. 요즘은 이 무전기가 다 디지털 무전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무전기는 다 단종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10년 전에 단종된 모델이어갖고 아이콤 측에서도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용무인지 모르겠다. 이거 10년 전에 생산 중단된 거다. 그동안 뭐 우리 생산해 놓은 잉여 제품들이 뭐 중고로 나돌다가 어떻게 거기로 흘러들어가는지 우리도 지금 조사해봐야 알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아직도 이런 저개발국에서는 아날로그 무전기에 대한 수요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중국 제품을 쓴다던가 이렇게 선진국에서 옛날에 생산한 모델들이 아직도 많이 나돌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 잔뜩 중고 제품을 모아다가 어디 중고 총판 같은 걸 운영하면서 이것도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걸려들기를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터트린 것도 무섭지만 어떻게 그런 제품들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미리 생산하고 폭탄을 넣어서 주문을 하도록 만들어서 이런 작전을 펼치죠?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이스라엘이 이 주변 중동 국가들에 워낙 이 첩보망을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쓰는 여러 가지 이런 통신 도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연간 정보를 수집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그 안에 침투하려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 통신기기들 통한 침투 공작들 보면은 정말 오랜 기간 준비한 작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정말 벼르고 별러서 이번에 터트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만 터뜨리고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네, 이번에 이번 공격이 있은 다음에 도대체 이게 의도가 뭔가 약간 좀 생뚱맞아갖고 많은 추측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 쪽에서 미국 정보 소식통들을 통해서 나온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의 의견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약간 우발적인 공격이었다. 뭐냐면은 원래는 지금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이란의 프록시 헤즈볼라를 지금 한번 크게 소탕하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하마스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헤즈볼라를 다시 한번 크게 공격할 거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 전면 공격을 위한 그 준비였다고 이걸 해요. 그래서 공격하기 전에 이걸 한 번에 빵 터뜨리면은 수많은 헤즈볼라 대원들이 이제 무력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공격해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헤즈볼라 쪽에서 이걸 낌새를 챈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아무래도 이거 좀 이상하다. 우리 이거 삐삐 약간 어디 좀 이상한 게 있는 걸라고 해서 이게 발각될 위험에 처하니까 야 이거 발각되면 그동안 이 공들인 게 다 소용이 없어지니까 그냥 터트리자 지금. 터뜨려버린 거예요.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어제 삐삐 터트리고 오늘 무전기 터트리고 이런 식으로 한 거 보면은 뭐 한 번에 총공격을 하려는 거라기보다는 그 설이 아무래도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2차, 3차 공격이 사실 지금 딱 나올 거는 아니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발각될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터뜨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터트리는 김에 아예 뭐 헤즈볼라의 길을 확실하게 꺾어 놓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지금 뭐 헤즈볼라가 아무래도 이란이 좀 말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계속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었을 겁니다. 네타냐후는 지금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끝낼 의도가 없어요. 네. 헤즈볼라는 지금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는 굉장한 위협 세력이다. 이번에 손을 봐줘야 된다. 그런 걸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너네 우리 건드릴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우리는 이 정도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정보력을 갖고 있어라는 걸 과시하는 그런 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카드는 있었을 수 있겠네요. 네. 아, 진짜 무시무시한데 근데 그 부분 제가 정확히 이해는 안 가요. 폭약이 먼 거리에 있는데 네. 원격으로 여러 대를 동시에 터트린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이게 회로를 갖다 여기 심으면은 우리가 특정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그게 이걸 트리거링하는 신호가 되면은 우리가 뭐 이게 뜯어갖고 그냥 단순히 폭약만 넣은 것이 아니라 그 회로에 연동한 부분들 기폭 회로를 갖다가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뭐 A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이 메시지에 따라서 거기 전기를 파박 튀겨줘갖고 그 안에 이제 플라스틱 폭약 같은 걸 집어넣으면 이게 뻥 터지게 만들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떤 기기라도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무섭고요. 어떻게든 이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전쟁 상황에 돌입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뭐 저는 뭐 하여튼 느낀 게 정말 이스라엘이 무섭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이 좀 선을 많이 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보긴 어렵고 정말 테러 공격이지 않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쓸만한 이런 공격을 갖다가 한다는 게 지금 뭐 아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 보다가 스마트폰이 터져갖고 막 쓰러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들이 아무리 물론 헤즈볼라 대원들을 최대한 타깃했다고 하지만은 이 무고한 그래도 레바논 국민들이 많을 텐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공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 문법에서 보면 어때요? 이런 식의 공격은 전시에는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이런 공격을 하고서도 이 비난을 안 받을 나라가 이스라엘 말고 또 있을까요? 딴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수적인 피해, 콜라테럴 데미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공격을 상상도 못할 텐데, 야, 정말 이스라엘은 정말 이런 짓도 할 수 있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오싹합니다. 우리가 중동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사실은 그 최 박사님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여론이 악화되고 그럼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하마스 공격부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어차피 바깥은 미국도 우리 갖다가 뜯어 말리긴 해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여론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국내에 이 굉장히 강경 여론들이 많고 국내 그 강경 여론들, 보수 여론들에게 우리가 어쨌건 이런 식으로 적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잘 막아내고 있다. 우리는 이만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정권이 유지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계속 그쪽을 보고서 폭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우리 AMD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다음 주로 미루면 어떨까요? 아, 네, 뭐 반도체 얘기를. 그러시죠. 네. 네. 그러면 AMD도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헤즈볼라 이스라엘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좀 충격적인 길어졌네요. 이야기라서. 네. 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네타냐후의 이런 의도는 먹힐 거라고 보세요? 네타냐후의 의도가 지금 저희도 네타냐후의 의도는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길 바라면서 결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이 친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쪽 여론으로 딱 대동단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계속 공작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적어도 이 미국 대선 때까지는 이 페이스를 놓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움찔할 수도 있겠죠.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4년간을 봐야 되니까 페이스 조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뭔가 잡히는 수는 다 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이 상대가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지금 이란 쪽에서 보시면은 이란의 이번에 새로 대통령 당선된 쪽에서는 계속 지금 해리스 당선을 마음속으로 바라면서 얼마 전에는 미국이랑 충분히 대화할 우린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상황이 좋아지면 미국도 우리의 형제로 부를 수 있다. 맞아요. 굉장히 파격적인 네네.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개혁파 대통령이. 네, 그런 거죠? 개혁파 대통령이 그런 식의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네타냐후는 여기에 계속 초를 치고 싶은 겁니다. 이 분위기 이대로 가면 안 돼. 이대로 가면은 우리 상황 굉장히 안 좋아져. 내가 실격할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다 보니 거꾸로 지금 헤즈볼라 같은 경우 굉장히 움찔했지만은 헤즈볼라 입장에서도 지금 또 보복을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란은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도 해리스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 대선 때까지만 참아보자라고 아마 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란도 굉장히 곤란을 겪은 것이 이 삐삐 소지자가 지금 이 레바논에 들어와 있던 이란 혁명 수비대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란 혁명 수비대 그 군사 고문단들도 꽤 많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도 나왔고요. 특히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가 지금 한쪽 눈이 실명당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사람도 삐삐를 가지고 있었던 네, 거예요? 갖고 있었던 거 같고요. 그게 터져갖고 지금 이미 한쪽 눈이 실명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와. 외교관이 이게 참 진퇴양난이죠. 아니 왜 외교관이 그런 걸 갖고 있어? 이스라엘은 이걸 갖고 지금 아마 트집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자국의 그래도 고위 외교관 대사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 이란 입장에서도 이거 참 계속 뜯어말리기는 참 난감하고 지금 수싸움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외교관도 갖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꼭 헤즈볼라 아니라도 근데 물론 어떤 핑계를 낼 보안상 수는 필요한 있겠죠. 네.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뭐 명분은 될 것 같은데. 명분이야 뭐 만들긴 나름이지만은 이게 어디 참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보복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보복하면 전면전 되는 거죠 이제. 전면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안갈것 왜냐하면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헤즈볼라가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궁색합니다. 지금
좀 한다면은 이번에 쟤네들이 테러 공격을 했으니까 진짜 뭐 자살 폭탄 테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테라비브나 그런 데 들어가서 동시다발적인 근데 그 경우에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을 했다가는 이거는 이 미국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할 수 있거든요. 미국의 강경파들에게 더 이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전면전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그래도 긴장이 더 고조될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대선이 미국 대선이 한 40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네타냐후가 한 번 더 터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공격을 할 수도 있다. 또 기상천외한. 네, 이스라엘은 카드가 더 있을 거예요. 아. 그래갖고 아마 미 대선까지는 한 번 더 찔러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더 참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어떤 카드가 더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 게 없나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걸 지금. 알면 안 돼. 네, 쓸 수가 없겠죠. 그걸 우리까지 사실 알면. 이번 카드도 삐삐랑 무전기가 터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상할 수 지금 없는 얘기죠. 소셜 미디어에서 보면은 킹스맨이 생각난다는 영화 킹스맨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네네네. 킹스맨의 이 모티브가 거기 막 그 이런 통신기기들을 폭발시켜서 많은 이 셀럽들을 죽이는 그런 게 영화 모티브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해도 놀라운 상황인데 진짜 이스라엘이 뭘 더 갖고 있을지 이걸 갖고 얼마나 더 긴장을 고조시킬지 정말 위험한 줄타기인데 참 기대된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사원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그러네. 이스라엘에 2차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정말 무서운 경고인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되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거기서 서로의 자제력을 시험하는 이런 국면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 한 번 더 터질 수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이스라엘이 했던 이 삐삐 공격 그리고 2차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좀 무서운 두려운 분석을 들었습니다.